상대방이 말하는 이별 통보는 진짜 끝난 걸까요? 아니면 감정과 미련은 남아있지만 헤어지는 게 맞다는 이성적인 판단에 어쩔 수 없이 헤어지려고 마음을 굳히려는 그런 상황인 걸까요? 이별 직후에 상대방이 보이는 행동들엔 무의식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별을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 속에 숨겨진 미련의 시그널이 있을지, 감정이 남겨진 시그널이 있을지, 있다면 그건 무엇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별을 말하는 사람의 언행은 겉으로는 단호하고 확신 있어 보이더라도 속으로는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은 남아있지만 상황이나 타이밍, 피로감 때문에 억지로 관계를 끊어내려고 할 때 그 흔적은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지금부터 이별을 말한 사람이 감정이 남아있을 때 보이는 3가지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행동들 중 하나라도 상대방이 보였다면 그 사람은 감정이 아직 남아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이런 행동이 보이지 않았다면 내가 빨리 먼저 나서서 실수할 확률도 높아지겠죠. 상대방 역시 감정이 남아있었을 것 같다고 볼 수 있는 첫 번째 경우는 이별을 확신하는 듯한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별을 말하면서도 더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래, 우린 타이밍이 안 맞는 것 같아, 나도 후회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힘들지만, 이런 뉘앙스의 말들을 짬뽕해서 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들은 얼핏 들으면 그저 배려처럼 보이기도 하고 예의 있는 작별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사실은 끝내고 싶으면서도 끝내고 싶지 않은 마음, 소위 말하는 양가 감정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말일 수 있어요. 이건 단순한 배려나 미안함이 아니라 감정이 남아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별을 통보하면서조차 상대방의 감정에 여지를 주는 말투는 아직은 본인도 헤어지는 게 힘든, 정 때문이라도 떼어내기가 슬픈 그러한 미련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런 모호한 말들은 상대방이 인지 부조화를 줄이려는 시도일 수도 있어요. 인지 부조화라는 말이 곧바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엔 아직 감정이 남아있는데 헤어져야 된다는 이성이 다투는 모순된 상황에서 오는 심리적인 불편함을 이 상황에서 인지 부조화가 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지 부조화를 줄이기 위해서 이별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거나 나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헤어져야만 되는 이유를 더 강화하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겁니다. 이 불편함으로 인해서 보이는 행동들이 역설적으로는 미련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상대방이 확신하지 못하는 말투로, 뭔가 애매한 말투로 말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계속 미련을 가지고 있을 거란, 더 나아가서는 얼마 안 있어가지고 후회할 거라는 단정을 지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말이 진짜 감정인지 아니면 그냥 하는 말인지를 보려면 상대방이 그 말을 한 이후의 행동 역시 중요합니다. 이별 이후에도 공유했던 물건을 정리하지 못한다던가, 겹지인을 통해서 내 근황을 물어본다던가,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SNS를 언팔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서 염탐을 한다던가, 이런 여러가지 행동들로 아직 나에 대한 근황을 궁금해하거나 나를 신경 쓰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면 상대방이 헤어질 때 확신하지 못하는 말투로 한 이별 통보는 이별 후에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없다, 후회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성격이 착해서 혹은 단순한 예의 때문일 수도 있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배려나 매너 때문에라도 감정은 다 떨어졌지만 말은 좋게 아쉬움이 남아있는 것처럼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정말 감정이 정리된 사람이라면 여지를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더 많지, 굳이 나를 애매하게 만들 만한 모습을 보이진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자면 그 사람이 나와 연애하면서 보였던 평소의 행동, 패턴, 맥락을 살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단호했던 사람이 유독 이별할 때만 모호한 말을 반복했다거나, 그런 말과 함께 이후의 염탐이나 미련의 행동들이 겹쳐서 나타난다면 이건 단순히 그 사람의 성격이라 치부하기보단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 건 맞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배려심이 있는 사람들 중에 감정이 정리된 사람은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희망을 주지 않는 게 오히려 진정한 배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굳이 오해를 살만한 모호함을 남기는 말이나 행동은 다른 심리적인 요인이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상대방 역시 감정이 남아있었을 것 같다고 볼 수 있는 두 번째 경우는 이별을 말한 사람이 오히려 감정적인 모습을 보일 때예요. 이별을 말한 사람이 되려 울거나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경우인 거죠.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이런 말을 하면서 말하다가 울먹이거나 오열을 하거나 고개를 돌리면서 감정을 숨기려 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건 이별을 결정한 사람이 감정적으로 정리되지 못한 채 떠나는 상황에서 자주 나타나요. 정리되지 않은 감정, 끝내고 싶지 않은 본심, 하지만 반복되는 싸움이나 현실적인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이별을 선택한 상황인 거죠. 이런 비슷한 상황일 땐 입으로는 이별을 말하면서 내 몸이나 표정에서는 감추지 못하는 감정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애착 이론 관점에서 보면 이별은 애착 대상과의 유대감 단절을 의미해요.
설령 관계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이별을 고하는 사람 역시 이 애착 단절로 인한 고통, 가령 분리불안이나 상실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와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했던 경우나 관계에 대한 감정적인 투자가 컸던 경우 이별 결정과 별개로 그 고통이 눈물이나 감정 폭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에 힘들게 이별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가라앉는 2주에서 4주 사이에 간접적이거나 조심스러운 형태로 다시 연락이 오거나 내가 연락을 했을 때 쉽게 흔들리는 패턴이 많은 거죠. 물론 몇몇 분들은 상대방이 울었다고 해서 감정이 남아있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그냥 상황 자체가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여쭤보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물론 상황 자체가 슬퍼서 그냥 그 분위기가 슬퍼서 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왜 우느냐, 즉 그 눈물의 근원이에요. 단순히 이별 상황 자체에 대한 슬픔인지 아니면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좌절감인지 너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상실감인지 구분해볼 필요도 있긴 해요. 특히 후자에 가까운 뉘앙스, 예를 들면은 미안하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런 말하면서 우는 경우는 미련이나 감정이 남아있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사람이 한 말이나 행동, 내가 평소에 봐왔던 그 사람에 대한 직관이나 맥락, 성향 이런 다양한 것들을 미루어서 짐작해볼 수 있겠죠. 정말 감정이 다 떨어져 나갈 만큼 감정적으로 소진이 되었거나 정이 떨어졌거나 지친 상황이라면 우는 것뿐만 아니라 짜증을 내거나 되려 화를 내는 이런 감정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더 낮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말 감정 소진이나 정이 떨어진 상태라면 슬픔보다는 무관심, 냉담함 혹은 그동안 쌓인 불만에 대한 분노나 짜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슬픔이라는 감정은 기본적으로 애정이나 정이나 유대감이 전제될 때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별을 말하면서 슬퍼하는 모습은 역설적으로 아직 이 관계나 나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나 미련이 남아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상대방 역시 감정이 남아있었을 것 같다고 볼 수 있는 세 번째 경우는 상대방이 물건이나 추억, SNS 등을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예요. 특히 의미 있는 선물을 간직하거나 커플 사진을 바로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에 대한 무의식적으로 대비하고자 하는 심리일 수 있어요. 모든 흔적을 지워버리면 나중에 나와 다시 관계를 시작하기 위한 심리적인 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이별 직후에 정말 끝내고 싶은 사람은 정리부터 합니다. 공유한 물건을 돌려준다든지 프로필을 삭제한다든지 SNS에서 서로 연결된 것들을 끊어낸다든지 이런 나와 연결고리를 다 끊어내려는 노력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걸 하지 못하고 계속 방치해두거나 오히려 의미심장한 가사가 담긴 노래, 추억의 사진, 감정적인 글귀를 올린다면 어떨까요? 그건 당장은 정리하기엔 본인도 그 과정을 감내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냥 귀찮아서 혹은 정리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여쭤보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귀찮음이나 시간 부족이 이유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별의 원인을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됩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나에게 크게 실망하거나 애정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신뢰나 감정이 모두 하락해서 헤어졌다면 상대방이 나와 연결고리를 정리하지 않는 그 행동은 정말 귀찮아서라거나 방 정리를 미루는 것과 같은 수준의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양가 감정을 보이면서 헤어졌거나 나한테 강한 감정 투자를 했던 경우라면 아직 정서적으로는 나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했다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나를 잊은 것처럼 말을 했더라도 SNS에 하는 감정 표현, 부계정으로 하는 염탐, 겹지인을 통한 안부를 묻는 그런 간접적인 관심 표현이 나타난다면 그건 완전한 이별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상대방도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겉으로 드러나는 단호함 이면에 숨겨진 상대방의 진짜 감정을 읽어내는 눈이에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 이별을 말하면서 정작 본인이 확신이 없어 보이거나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이별 직후에 나와의 흔적이나 정리해야 될 부분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경우들, 이런 것들 중에 하나에 속한다고 해서 곧장 저 사람 나한테 아직 흔들리겠네 라고 단정짓고 판단하고 바로 연락을 하시기보다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보였을 애매한 행동이 복합적으로 반복되거나 겹쳐지는 게 많다면 그거는 단순한 작별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다만 이때 상대방이 흔들리는 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내가 매달림으로써 내가 상대방에게 언제든 선택될 수 있는 쉬운 선택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 재회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싶으신 분이라면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둘 중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